성관계에서 피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피임 기구, 시간, 횟수, 그리고 오르가즘을 물어보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하는 난선생님, 성남교육의 난쌤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는 생리주기 어플!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 어플들이 이전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리주기 어플 전격 비교 리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플은 봄캘린더입니다. 이 어플은 이미 생리주기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어플이죠. 어플을 켜고 들어가면 첫 화면부터 캘린더가 나오는데요. 보기에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오기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캘린더 옆 화면에서는 그날에 맞는 증상들, 그리고 기분관리 팁 등을 줘서 흥미로웠고요. 몸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모자르지도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분비물의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궁, 경부, 점액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봄캘린더 어플의 장점 중 하나가 아이콘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생리주기 어플을 찾아보면서 대부분 분홍색이거나 보라색, 꽃 이런 모양들을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 봄캘린더에서는 귀여운 캐릭터로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봄캘린더 어플에서는 스토어나 매거진, 커뮤니티는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핑크 다이어리입니다. 이 어플 또한 생리주기 어플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플이죠.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만든 어플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들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병원 어플답게 HPV나 예방접종 항목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분비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성관계에서 피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피임 기구, 시간, 횟수, 그리고 오르가즘을 물어보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유료로 상대방과 공유가 가능한 점도 있었고요. 보고서 형식으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와 스토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디테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곳곳에서 보이는 광고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구독하고 이제 유료로 전환하면 이 광고들은 다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무료로 사용할 때는 광고들을 꽤 많이 떠서 다소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내용들이 좀 수위가 있는 것들도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어플이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핑크 다이어리에서 만든 청소년들을 위한 핑주입니다. 제가 핑크 다이어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다소 수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핑주가 바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핑주는 홈, 캘린더, 궁금한 성, 핑크 닥터로 핑크 다이어리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용이다 보니 피임에 관한 설정은 따로 지정을 해야만 하고요. 그 외 몸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핑크 다이어리와 비슷했습니다. 핑주의 장점은 청소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성에 대해서 웹툰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점이 좋았었고요. 제가 몇 가지 읽어보니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핑크 닥터를 통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주는 부분들도 좋았습니다. 다만 어플 이름에 핑크가 들어가다 보니 어플의 주를 이루는 색은 분홍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의 핸드폰을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넣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어플은 헤이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고 가장 깔끔했습니다. 헤이문은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문에서의 특징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월경 용품들을 조사했었는데요. 내 첫 초경 나이를 같이 확인하는 부분도 색달랐습니다. 또한 분비물에 대한 세부사항이 굉장히 다양했고 생리통에 대한 진통제 약을 따로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어플들은 약이라는 항목에 생리통 약을 추가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리통 부분에 있어서 약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피임이나 성관계 항목은 설정에서 따로 추가를 해야만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성인과 청소년들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어플이다 보니 이 성관계 항목을 따로 추가해야 되는 것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피임과 성관계를 추가하더라도 피임에 대한 세부 항목은 적은 편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생리주기를 카톡으로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점도 있었고요. 또 월경용품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월경용품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헤이문은 매거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요. 여성 건강 관련된 글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슬리싱입니다. 먼슬리싱은 핑크와 광고 없는 달력으로 처음부터 좀 호기심이 생겼었는데요. 어플을 들어가서 보니 핑크색은 없지만 모든 색이 보라색이었습니다. 먼슬리싱은 헤이문과 같이 회원가입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총 5개의 화면으로 홈, 다이어리, 건강그래프, 프로필, 스토어까지 좀 다른 어플들에 비하면 좀 많았죠? 먼슬리싱의 특징 중 하나는 생리용품을 하루에 몇 개 정도 사용했는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리대는 뭘 쓰는지, 그리고 몇 개를 쓰는지, 나에게 맞는 생리대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정보 같았습니다. 나의 증상을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많았는데요. 이모티콘들이 있어서 선택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기는 했으나 제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 체크할 때는 다른 어플들에 비해 조금 느리더라고요. 생리 색상이나 냄새, 그날의 활동, 야외 활동인지 내부 활동인지 체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게 싫다면 편집으로 또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나의 증상에 대해서 없는 부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나 생리통, 변비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없더라고요. 또한 헤이문과 같이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먼슬리싱 스토어는 여성용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간간히 무료 샘플 이벤트도 하는 것 같으니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리박스 맞춤 배송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먼슬리싱은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깔끔한 걸 선호하는 저에게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5가지 생리 어플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어플들을 통해서 제 생리 주기들을 직접 넣어보니까요. 이 어플마다 배란일이나 가임기 체크해주는 게 하루 이틀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임이나 혹은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플을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한 2개 정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나온 어플일수록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생리 어플 리뷰를 준비를 해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저는 무채색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생리 어플 색들은 무채색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플 하나하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드렸으니 자신에게 맞는 어플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생리주기 해외 어플도 리뷰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